안녕하세요. 착한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주호민 씨 아동이 학대를 당해서 기소되었던 특수교사가 1심에서는 유죄가 되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몰래 녹음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증거자료는 주호민 씨가 부인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이의 그 옷 속에다가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보냈는데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나 너 싫어 라는 말들로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녹음 자료를 통해서 일단 확보를 했고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쟁점이 1심에서의 쟁점이 뭐였을까요? 녹음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녹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가장 적법한 거는 나의 대화를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녹음을 하려면 나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순간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많은 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고 피해 주장을 하는데 뒷받침하는 굉장히 참고자료,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거에 비해서 법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증거자료로 보느냐 하는 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법원도 당사자들의 녹음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로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가 장애아동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학대 혐의를 부모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증거를 어떻게 잡지? 아이의 옷 속에다가 넣어서 보낸 생각해보면 타인 간의 대화고 교실에서 아이와 선생님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입니다. 아이와 선생님의 대화를 엄마가 녹음을 하는 이걸면 타인 간의 대화가 되는 것이고 몰래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증거를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서 1심에서부터 문제가 된 것이죠. 검찰에서는 1심에서 기소를 할 때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장애가 있고 이것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보면서 주장을 했고 1심 판사님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 주어서 유죄를 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다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항소심에서는 판사님들이 이 부분은 증거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녹음에서 기초되어서 나온 아이에 대한 진술 그리고 선생님의 그 녹음 목소리 조사했던 모든 서류가 사실 녹음이 불법이 되니까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리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녹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녹음은 늘 나의 대화, 그리고 통신 대화를 할 때 전화를 주고받을 때는 이 녹음 자체가 나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거를 증거로 어떻게 쓸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법원에서는 역시 내가 담겨있는, 내 목소리가 담겨있는 녹음의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아직은 현재까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외부로 유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튼다거나 이런 거는 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면들, 목소리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오늘은 몰래 녹음과 관련되어서 주호민 씨 아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난 이 원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